집 나온 호양이 발리 갔다 왔습니다. 발리를 갔어요. 그때 발병 난 거 보여드렸죠. 인대 손상 때문에 굉장히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 발리 갈 거냐, 발리에 도착했을 때도 다닐만 하냐, 어쩌려고 갔냐. 약간 차후가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발목을 다친 게 아니고 발등, 그 옆에 부분을 다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걷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검정색 그 보호대 하고 다니다가 나중엔 뭐 그것도 다 벗어버린 채 막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따가 병원에 예약이 돼 있어서 또 사진을 찍어봐야 알 것 같아요. 발리 가서 많이 촬영을 해가지고 같이 나누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선 발이 불편하니까 괜히 카메라 들고 다니다가 또 넘어지거나 뭐 이렇게 큰 탈 날까봐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7명이 같이 갔거든요. 7명의 원래 멤버는 5명이죠. 그 5명의 평균 나이가 만으로 65.2세, 70세 언니부터 시작해서 제일 아래가 이제 환갑 바로 지난 그렇게 65.2세. 그리고 다행히도 좀 젊은이 둘이 나중에 합류를 했어요. 우리 조카들이. 이렇게 뭐 또 카메라 촬영하고 그러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서로 민폐가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3등부터 하죠. 3등 일단 코코넛 아이스크림 맛있었어요. 아이스크림에다 코코넛을 뭐 넣거나 코코넛에 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변형된 코코넛 아이스크림들을 파는 데 갔었는데 그게 참 운치 있으면서도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맛있던 거는 피자예요. 이상하죠. 뭐 거기까지 가가지고 무슨 피자냐 하는데 우리가 결론을 내린 거는 발리는 피자 맛집이다. 네, 어디서 먹었든 피자가 다 맛있었어요. 배달시켜서 먹은 것도 맛있었고 값은 한 반값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발리 음식 중에 맛있었던 거는 소토 아얌이라는 거가 맛있었어요. 소토 아얌이라는 건 국물 요리거든요. 근데 그걸 2번 먹었어요. 근데 첫 번째는 좀 이게 뭐지 싶었는데 두 번째 소토 아얌이라는 게 맛있다던데 이럴 리가 없어 해서 두 번째로 시켰던 그 소토 아얌은 정말 맛있었어요. 국물에 그 커리 맛 같은 것도 나면서 부담 없는 향신료들이 가득 들어있고 거기에 국수도 들어있고 또 밥도 말아 먹을 수 있고 굉장히 푸짐하고 그래서 뭔가 국물 있는 걸로 한 뚝배기 딱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들 때는 소또아얌이라는 거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2, 3등 뽑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슬로반 비치가 참 좋았어요. 그 발리의 남부에 있는 비치인데요. 굉장히 계단을 많이 내려가야 돼요. 그 비치까지 도달을 하려면. 근데 그 계단이 뭐 편안한 계단이 아니라 정말 막 돌을 아무렇게나 놔서 만든 계단 같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좀 연로하시다 보니까 그 계단을 내려가는데 일렬로 다 옆으로 서서 개처럼 걸어 내려갔거든요. 내려갈까 말까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려갔더니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막 긴 옷을 입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다 담그고 첨벙첨벙 거리면서 즐겁게 놀았어요. 좀 옆으로 와야 되나? 두 번째는 우리가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우리 그 최후의 최후라 그러니까 웃기네. 마지막 식사를 좀 멋있는 데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짐바란 비치 거기 보통은 씨푸드를 먹는 그 시장에서 막 거기서 불 피워 가면서 씨푸드 구워 먹거든요. 근데 그게 물론 싸고 그런 운치가 있겠지만 막 연기 속에 또 파묻히기가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뭐 약간은 돈을 주더라도 럭셔리한 그런 식사를 해보자. 그래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가서 진바람 비치를 내려다보면서 발리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했어요. 야, 우리가 언제 이런 걸 또 해보겠냐 이러면서 완전히 기분이 업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곳 1등을 뽑으라면 우리가 첫 번째 도착했을 때 갔던 그 숙소예요. 거기가 풀빌라였는데 생각보다도 너무 크고 너무 아름답게 장식된 집이었어요. 발리에 처음 도착해서 가본 집이기 때문에 더 인상적일지도 모르겠는데 자연 속으로 우리가 푹 들어가는 느낌, 자연과 건물의 어떤 경계가 좀 안 느껴지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그 장소가 가장 좋았던 곳 랭킹 1위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왔던 약품 중에서 유용했던 거 그거 알려드릴게요. 약을 굉장히 많이 가져갔어요. 뭐 발리에 관해서 뭐 가서 죽을 것 같은 배탈이 났었다. 뭐 발리 벨리에다가 뭐 벌레가 무지하게 많다. 온갖 또 겁주는 정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자꾸 나 얘기하네. 아무튼 그래서 약을 되게 많이 싸갔는데 사실 대부분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또 가져간 것 중에서 잘 쓰고 온 약 세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3등은 이거예요. 그 유명한 호랑이 연고랑 비슷한 그런 종류의 연고예요. 홍콩에서 산 건데 이름은 보시만고라고 그러는데 이게 호랑이 연고보다 조금 더 센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를 언제 발랐냐면 그 7명 중에 한 서너 명 정도가 피부에 뭐가 빨갛빨갛하게 좀 돋았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 거죠. 무슨 식중독인지 알러지인지 뭐 물린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조금 이렇게 번지는 증상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좀 심해졌어요. 근데 초기에 이 약을 발랐을 때 성이 난 게 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그 가장 심했던 언니가 병원에 가보니까 그게 알러지 맞다고 식중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그래서 뭐 치료받고 지금은 또 괜찮아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약이 유용했냐면 네, 이것도 역시 이것도 호랑이 연고네요. 이거는 그 호랑이 연고 그 회사에서 나온 넥 앤 숄더 크림이라고 이건 크림 형태거든요. 이거는 그냥 바르기가 되게 쉬워요. 이렇게 하얀 제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냥 어디 갔다 오면 무릎에도 바르고 어깨도 바르고 막 다 서로 발라주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이제 젊은 분들은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항상 뭐가 어디가 좀 결리고 아픈 그런 나이가 되면 이게 참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거 바르고 자면 그 다음날 너끈하게 일어나서 또 돌아다니고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대망의 1위. 어떤 게 가장 유용했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모기 물렸을 때 바르는 이렇게 붙이는 패치거든요. 벌레가 아무래도 물어요. 발리 가면은 모기가 많았거든요. 저희 또 우기 갔기 때문에 뭐 벌레 물렸다 했을 때 이거 하나 딱 붙여놓으면 많이 안 간지럽고 부풀어 오르는 것도 좀 덜하고 그래서 물렸다 그러면 서로 이거 가지고 있다가 막 붙여주고 그랬습니다. 3등은 뭐냐면 우리가 돈 단위에 적응을 못했던 일들이죠. 한국 돈 9,000원이면 이거 아직도 적응이 안 되네. 10만 루피 하면은 한국 돈으로 이제 9,000원이거든요. 마치 고리 대금업자처럼 이렇게 돈을 카페에 앉아가지고 셌던 일이 있거든요. 이게 얼마짜리다, 이건 한국 돈으로 얼마다, 뭐 0을 하나 빼고 뭐 어떻게 해라 막 아무리 서로 훈련을 하고 공부를 해도 잘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물어봐 가면서 끝까지.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스노클링을 한 거예요. 스노클링을 지금까지 해본 사람은 이제 우리랑 같이 갔던 조카 한 명만 스노클링 경험이 있고 우리가 좀 나이가 많은데 우리가 스노클링 할 수 있겠냐고 업체에다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안전하게 가이드를 하겠다. 그러니 걱정 말고 와라. 그래가지고 용감하게 도전을 했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70세 언니까지 다 스노클링을 하긴 했어요. 뭐 튜브를 붙들든 가이드 손을 붙들든 간에 모두 바다에 들어가서 물고기와 함께 헤엄 물장구 쳐가면서 바닷속이 어떻게 생겼구나, 산호가 어떻게 생겼구나 그거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우리 말로는 야, 이게 어쩌면 우리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 스노클링이니까 즐기자. 그래서 열심히 했고 우리가 바다에 들어갔던 시간은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는 그 스노클링 장소에 떠있는 배 위에서 노닥거리면서 즐겁게 놀았습니다. 그 가이드들이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안전하게 잘 안내를 해주시니까 나중에 발리 가서 스노클링 혹시 해보시고 싶으시다면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 네, 잊지 못할 경험. 제가 가방에
그 고양이를 매달고 다녔거든요. 그게 진짜 오래된 고양이에요. 제가 여행할 때마다 들고 다니는 그 크로스 조그만 가방이 있는데 여권도 넣어가고 그런 거기다가 고양이를 매달고 다녔어요. 근데 그 울루와투 사원 쪽을 가면서 다 모든 걸 뺐어요. 목걸이, 팔찌 뭐 다 빼고 선글라스도 안 끼고 모자도 벗고 그랬는데 그 가방에 달랑달랑 하는 그 마스코트를 안쪽으로 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잠깐 제가 이렇게 바위에 앉아 있는 동안 고양이가 뒤로 와서 그 제 옆으로 이렇게 매달려 있던 그 고양이를 발견하고 채간 거예요. 그러고서는 먹을 건지 알았는지 숲속으로 혼자 들어가서 개를 막 뜯기 시작하는 거죠. 막 발기발기 뜯었어요. 그래봐야 거기에 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승질이 났는지 그냥 막 있는 대로 다 뜯어가지고는 저 모양을 만들어 놨죠. 끝까지 다 뜯어보고 나서 휙 던지더라고요. 얄미웠는데 또 한편으로 쌤통이더라고요. 너 먹을 건지 알았지? 솜 아무리 먹어봐라 맛있나. 이거를 찍기 위해서 옆으로 한 3명이 이렇게 보호를 해줘가면서 간신히 저 장면을 찍었어요. 예, 네, 고양이를 뺏겼는데 영상까지 못 찍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용감하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요, 저 말 좀 해봐요. 어떻게 됐다고? 아니 내가 겉옷도 없고 그 내린다 한 1시간 반 정도 남은 것 같아서 이제 여권을 챙겨보려고 없어 엄마 찾아도 언니 비행기 원두 번 타봐. 후레쉬를 주고 막 뒤져보고 그래도 안 나와. 네, 이제는 좀 제 발리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서 느낀 점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제일 처음에 도착했을 때 불편했어요. 이게 첫째로 뭐가 불편하냐면 이제 교통이 되게 불편하죠. 뭐 대중교통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택시를 앱으로 불러야 되고 오토바이들이 막 내 코앞으로 지나가고 그러니까 좀 불편하고 자연이 워낙 좋은 곳이니까 많이 걸어 다니면 산책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인도들이 막 울퉁불퉁하고 뭐 파여 있고 곳곳에 공사하고 그러니까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또 넘어지게 생겼고 걷기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시간 교통 체증이 엄청 심한데 근데 정말 발리에 있는 동안에 제가 신호등을 딱 하나 봤거든요. 조금 큰 길도 있어요. 근데 거기 유턴을 할 때도 유턴 신호가 없어요. 유턴을 하는데도 그냥 차들이 이렇게 슬금슬금 밀고 들어가서 이렇게 유턴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큰 소리 나는 법 없고 그냥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그런 식으로 불편으로 안 느끼면서 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좀 불편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런 것도 또 적응이 되더라고요. 저의 느낌 2번째. 사람들이 되게 동글동글하다. 생긴 것도 그렇고 미소도 그렇고 그냥 동글동글했다. 관광객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뭐 좀 약간 컴플레인 하거나 뭐 음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추가하거나 이럴 때도 금방금방 알아서 처리해 주시고 되게 센스도 있고 친절하셨다. 굉장히 좋은 느낌뿐인데 제가 또 그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발리에 저보다 먼저 갔다 온 친구는 그 여행 가방이 깨지고 그 안에서 컴퓨터와 카메라가 없어졌대요. 그런 일도 발리에서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또 한 친구는 그 공항에서 세관원이랑 막 싸웠대요. 큰 소리 내고 싸워가지고 막 거의 송환당할 뻔했다고 이런 얘기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발리 사람들 다 친절하고 너무 착하고 미소가 아름답고 똑똑하고 영어도 정말 잘하고 이렇게 좋은 것만 얘기를 했지만 그 경험이 또 다는 아니죠. 발리를 입체적으로 보다 보면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겠지만 또 뭐 100%다 좋은 사람과 또 좋은 환경과 좋은 경험만 있는 건 아닐 것 같다. 발리의 느낌, 제일 중요한 느낌은 뭐냐면 그 자연 속에 인간이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게 돼요. 인도네시아가 기술이 없는 나라는 아니란 말이죠. 높은 건물도 지을 수 있고 넓은 길도 만들 수 있고 또 긴 다리도 놓을 수 있는데 웬만하면은 이제 개발을 안 하고 가능한 자연을 그대로 지키면서 두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도 되게 많은데 그분들도 뭐 막 격식을 차리거나 옷에 갖춰 입거나 이렇지 않고 진짜 무슨 원신이라도 된 듯이 막 벗고 다니고 시꺼멓게 태우고 다니고
이러면서 그냥 자연에 묻어있는 그 느낌이 지금까지 여행을 다니면서 어디서도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좋은 체험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불편이 좀 있었지만 이게 금세 나도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자연이 이렇게 남아있어서 참 좋다. 이런 거를 깨닫게 되고 또 이걸 나중에는 즐기게 돼요. 유럽이나 아니면 뭐 일본 같이 이렇게 잘 정돈된 사회에 가가지고 깔끔하게 또 멋있는 어떤 사람이 만든 모든 것들을 보는 그런 관광과는 달리 이 발리에서는 정말 자연을 그대로 호흡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여행이어서 참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저한테는. 다행히 이제 일행 7명 중에 아무런 사고도 없었고 발리벨리 같은 배탈, 몸살 이런 것도 안 났고 물론 조심은 했어요. 되게 샤워 필터도 늘 갈아 꼈고 그런데 샤워 필터가 걱정을 했는데 정말 안 더러워졌어요. 그 숙소 선택을 잘했었나 봐요. 그래서 한 닷새 있는 동안 샤워 필터 하나 가지고 그냥 썼는데 올 때도 좀 버리기 아깝다 이럴 정도로 깨끗했거든요. 그래서 우려했던 것처럼 그렇게 수질이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양치 같은 거는 물론 생수로 입 헹구고 이렇게 조심을 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온다면 이렇게 금방 가지 말고 한 달 정도 살면서 나도 이 발리의 자연에 푹 묻히고 싶다. 네, 발리 떠날 때 조금은 용기가 필요하고 조금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발리에서 뭐 아팠다는 분들도 있고 또 거기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리도 있잖아요. 7시간 비행을 해야 되니까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도시 같은 곳에 살다가 자연에 묻혀서 산다는 것은 어떤 느낌이구나 이런 거를 한번 좀 체험해 볼 수 있는 늦게라도 한번 떠나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발리 잘 갔다 왔다. 저게 제 발이에요? 네, 맞아요. 그때는 힘줄이랑 이런 데도 많이 부어 있어서 근처가 더 하얗게 보였잖아요. 이게 20일에 찍었던 거예요. 낫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예요. 힘줄도 가라앉고 했잖아요. 우리